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팬과 후라이팬이 있네요. 자, 요거는 F 발음이에요. F 발음. F 발음은 히읗으로 적을까요? 피읍으로 적을까요? 요거는 피읍으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다 후라이팬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쓰는 건 프라이팬이라고 써야 됩니다. 슛, 골 이러지 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골이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쓸 때는 골이라고 써야 됩니다. 버스라고 그러지 버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쓸 때는 버스라고 써줘야 됩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철자법이에요. 발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도 물론 골이라고 그러고 버스라고 그러는 걸 권장을 합니다만 발음은 비록 좀 표기와는 다르게 하더라도 표기만큼은 우리가 통일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라이팬 뭐 발음은 후라이팬이라고 하지만 쓰는 건 프라이팬이라고 철자법만큼은 프라이팬이라고 그렇게 F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F를 히읗으로 적는 이런 후라이팬 같이 적는 이런 그 버릇은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이런 습관은 이것은 바로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피읍 발음을 히읗 발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어가 바로 이제 한국어로 바로 들어와야 될 텐데 일본을 거쳐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히읗 발음으로 그렇게 잘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패밀리를 회밀리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페리호 그리고 회리호라고 그렇게 부른다든지 하는 것들 다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프레시 있죠? 프레시를 후레시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F 있죠? F는 피읍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피읍으로 적기로 했으므로 6번의 정답은 프라이팬이 맞지 후라이팬 틀립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가 있고 잉글리쉬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요 S자 길게 한 요 발음이 되겠습니다. S자를 길게 한 것. 요거는 앞에 오면요. 요 발음은 어떻게 쓰냐면 앞에 오면 슈로 써주고요. 뒤에 오면 시로 써줍니다. 시로. 그래서 잉글리시 이건 뒤에 왔죠? 뒤에 왔으니까 잉글리쉬가 아니라 쉬로 쓰지 않습니다. 잉글리시로 씁니다. G도 마찬가지입니다. G로 쓰지 않고 G로 써줍니다. G로 써주지 G로 써주지 않습니다. CH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오면 이제 슈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저기 그 아프리카에서 좀 되게 헌신하신 그런 뭐 음악가이자 목사이자 그 의료인이 있었습니다. 그 슈바이처 박사인데요. 그 슈바이처 박사를 시바이처 박사라고 쓰기도 하고 슈바이처 박사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맞나요? 그거 슈바이처 박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것도 헷갈렸어요. 이것 헷갈렸는데 그것도 앞에 온 걸로 봅니다. 제일 뒤에 올 때만 시로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리더십 있죠? 리더십이라고 써줘야지 리더십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10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10이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뒤에 온 걸로 봐요. 이 정도 뒤에 온 거 빼놓고는 가운데 와도 그렇게 슈로 써줍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 관련된 게 뭐 10도 있고 뭐 지도 있고 여러 개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뒤에 올 때는 위로 써주지 않는다. 쉬나 쥐나 쉽으로 쓰지 않는다. 시, 지, 십으로 쓴다라는 것. 그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냐, 레저냐. 요 두 개의 이제 문제인데요. 자, 요 발음은 요런 발음이에요. 요 발음. 요거 뭐 사전에서 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요 발음도 있습니다. 요 발음도 관련돼 있어요. 자, 이게 자, 저, 조, 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야, 저, 조, 주로 적어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자, 아래 거는 차, 처, 초, 주 이렇게 단모음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차, 처, 초, 주 이런 이게 이중모음으로 적어야 되느냐? 요 문제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위에 걸로 단모음으로 적는 게 맞습니다. 아래 걸로 적는 것, 이중모음으로 쓰는 것 틀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저와 레저는
레저는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600년 전 같은 경우는 이 두 발음이 구별이 갔습니다. 이 두 개가 구별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랫 발음 없어졌어요. 예, 위에 걸로만 그냥 통일해서 발음을 합니다. 발음이 단순화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에 발음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발음 하기도 힘들어요. 차, 처, 초, 추, 야, 저, 조, 주 이게 무슨 발음? 예, 우리나라 발음은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그렇게 써주는 것을 그렇게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저가 아니라 레저가 맞고요. 레저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거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주스가 맞나요? 주스가 맞나요? 예, 예, 당연히 주스가 맞아요. 주스라고 쓰면 틀립니다. 예,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맞나요? 텔레비전이 맞나요? 비전이 맞나요? 비전이 맞나요? 예, 비전, 텔레비전이 맞습니다. 위에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차밍스쿨이 맞나요? 차밍스쿨이 맞나요? 예, 차밍스쿨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초콜릿이 맞나요? 초콜릿이 맞나요? 초콜릿. 예, 초콜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파춥스가 맞나요? 추파춥스가 맞나요? 예, 예, 추파춥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명에는 추파춥스라고 적었어요. 예, 그거 물론 외래표기법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틀리게 쓴 겁니다. 예, 그거 발음 틀립니다. 추파 발음이 아니라 그게 틀립니다. 저 표기가 틀립니다. 추파춥스라고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여기에 관련된 것 자저조주, 차저조주로 단모음으로 간단하게 적는다라는 것, 예, 그것도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간단하니까 9번은 여기 아래에 쓰도록 할게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냐 디지털이냐 예, 요 문제인데 요거는 저기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에요. 이자 거꾸로 한 발음. 예, 요거는 어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이 맞습니다. 틀 할 때 그 발음이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로 써주기로 했으므로 디지털이 맞는 것입니다. 자, 10번도 간단하니까 10번도 그냥 같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래. 자, 10번 컬러가 있는데 자, 요거는 발음이 요 오자 요렇게 한 발음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요거는 사각 발음이에요. 사각 발음. 컬러 할 때 어가 요 사각 발음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어라고 적기로 했습니다. 어로. 예, 그래서 컬러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왔습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래서 색깔을 얘기할 때 컬러라고 그렇게 컬러의 어가 사각 발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셉트 있죠? 예, 콘셉트와 컨셉트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원래 이제 컨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컨셉이라고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 예, 아예 틀립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셉트하고 뒤에 트자를 표기를 해줘야 돼요. 트자가 있습니다. 뒤에. 그래가지고 컨셉트라고 트자를 표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발음이 이제 문제인데 요 발음은 이제 시력검사 발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여기 뚫린 거 있죠? 요쪽 뚫린 거. 예, 요 발음이에요. 요 발음은 어떻게 써주기로 했나요? 요 발음은 오로 써주기로 했습니다. 오로. 그래서 콘셉트가 맞는 거예요. 컨셉트가 틀리고 콘셉트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는 12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냐 보트냐 요 문제인데요. 요 발음이 사실은 오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보트라고 적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외래어표기법에서는 이 오우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오를 쓰기로 했습니다. 뜻밖이에요. 오우는 오로 써준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트가 맞는 거예요. 보트가 틀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공 굴리는 스포츠 있죠? 볼링이요. 볼링이라고 적거든요. 보울링이라고 적거든요. 그것도 오우거든요. 그거 좀 많이 헷갈렸었습니다. 그렇지만 86년에 이걸 오라고 적기로 했으므로 보울링이 아니라 볼링이라고 그렇게 적기로 한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정답은 앞에 겁니다. 보트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이냐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 하면 요 장음 있죠? 요 장음을 과연 표기에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요 문제입니다. 표기에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13번 보세요.
어떤 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예, 당연히 앞에 게 맞다고 여러분 저기 아시죠? 예, 그 장음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규칙은 장음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뉴욕이 맞고요. 옛날엔 스포츠, 스포오츠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 장음 표기에 반영 안 하므로 스포츠가 맞습니다. 자,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오사카, 오호사카, 오를 두 번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장음 반영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외래 표기법은 장음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오사카라고 쓰는 거 틀리고 오사카라고 써야 맞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요거는 14번은 인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일본인 인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일본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식 표기로 보면은 풍신수길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요. 예, 일본은 이제 이름이 보통 네 글자인데, 요거 일본 사람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요거를 풍신수길, 요런 식으로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어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간 이토 히로부미는 2등 방문, 요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왔는데, 뭐가 맞나요? 예, 이거는 이제 일본식 발음대로 하는 것을 맞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맞고 풍신수길 이렇게 쓰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그게 맞고요. 2등 방문 그런 거 쓰는 거 틀리고 가토 기요마사가 맞고 그 다음에 가등청정 이런 게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일본식 발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맞게끔 했습니다. 일본식 인명에 관해서는요. 자, 그러면 15번. 이제 공자가 맞냐, 쿵즈가 맞냐? 15번은 이제 중국어에 관련된 문제예요. 중국어. 자, 공자, 쿵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여러분, 공자가 맞겠죠? 당연히. 중국 발음은 쿵즈인데, 예. 앞에 공자를 맞게 했습니다. 자, 주윤발이란 배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주윤발이 맞냐, 저울음파가 맞냐? 예. 그 다음에 성룡이 맞냐, 청룡이 맞냐, 이런 거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이게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쓴다라는 걸 규칙으로 삼았습니다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의 더 규칙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1911년을 기준으로 1911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11년 신해 혁명 이전에는 전제 정치였습니다. 황제가 지배하는 전제 정치였고 요 이후로는 이제 공화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때를 기준으로 이게 현대냐 아니면 중세냐,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1911년 이전에 죽음입니다. 죽음. 이전에 죽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옛날 중국식 발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죽었으면, 지금 현대, 예, 중식 발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1년 이전에 죽었으면, 예, 우리나라식 한자음 발음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죽었으면 중국식 발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1911년 한참 전에 죽었거든요. 예, 유교 사상을 외쳤던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이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자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저울음파가 맞습니까? 주윤발이 맞습니까? 그 사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울음파가 맞습니다. 그거는 저울음파가 맞고 청룡이 맞습니다. 성룡이 아니라 성룡은 이제 한국식 발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손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문, 순원이라고 부르는 손문. 자, 어떤 게 맞나요? 예, 이 사람 1911년 신해혁명을 성공을 시키고 그 이후에 죽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원이 맞는 거예요. 손문이 아니라 순원이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데 표기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한국에서는 북경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라고 부를까? 왜 한국에서는 성룡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청룡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같은 이제 한자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이제 표기도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발음이 표기가 다를까라는 것, 이거 좀 궁금해하실 만할 거예요. 예, 제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의문을 풀어드릴게요. 자, 한국에 한자음 있죠? 예, 성룡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그렇게 부르는 그런 한자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한자를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받아들였어요. 1500년 전 삼국시대에 받아들였는데 그 삼국시대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수도는 그 당시에 장안이었습니다. 장안, 예, 지금의 시안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장안에서 바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한자 음도 그때의 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되게 한자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발음조차도 15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예, 지금 한국 사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인 거예요. 1500년 전에 중국의 장안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고 있는 예,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겼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라가 여러 번 바뀌면서 수도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 수도가 이제 바뀔 때 그 수도말을 표준어로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중국말이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베이징이라는 말은 현재 지금 중국의 중국의 표준말은 이제 북경말이 아니고 희한하게 하얼빈 말이에요. 하얼빈 말이 이제 중국의 표준말인데 중국의 그 표준말이 바로 베이징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북경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바로 1500년 전에 지금의 또 시안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의 시안말하고는 다르고요. 1500년 전에 중국의 시안, 장안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시안 거기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1500년 동안 중국도 버렸던 예, 그런 이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예, 하여간 참 한국이 얼마나 한자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또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래어 표기법은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기본이 돼서 앞으로 또 이제 외래어 표기법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시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실 때 요것을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예, 그 다음에 좀 지식을 더 쌓아나가고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요 다 구비하셨죠? 예, 제가 사셔도 괜찮고 예, 선배들한테 받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로 사셔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이제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예, 요거 이제 벌써 제가 2주 동안 시간을 드렸으니까 구비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게다가 우리 지금 이 수업이 거의 일주일 들어도 되는 수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예, 구비를 못하신 분은 예, 일주일 새에 또 구비하셔서 예, 또 들어주시고 저 출석 체크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 책을 지금 PPT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좀 얼굴을 보이면서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우울증 이런 거를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예, 전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좀 대면 비슷하게 예, 실시간은 아니지만 대면 비슷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제가 또 빠르게 이렇게 쓰려면 좀 약간 구식 장비이긴 하지만 요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빠르게 쓰는데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 일이 있을 때는 또 이거를 또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 위주의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PPT 역할을 우리 교재가 충실히 해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재를 쭉 보시면서 제 수업을 쭉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보실까요? 우리 2페이지. 한글 맞춤법부터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제1장 총칙 보시면 한글 맞춤법 1항 철자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왜 소리대로 적으면 좋은데 왜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 라는 걸 널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여기 예, 널따를 보시면 우리 그냥 예, 이렇게 발음대로 널따로 쓰면 좋은데 왜 널따로 쓰느냐? 예, 이렇게 널따라고 쓰면 이게 널지, 예, 넓고 이런 것과 다 이게 지금 저기 표기가 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걸로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넓다라고 쓰면 장점이 넓지, 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표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다 같은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점. 예, 그래서 사실 소리대로 적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의사소통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 아래 이제 해설을 보시면 해설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꽃이라는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1번 같이 꽃이웃으로 나타나는 경우 꽃이, 꽃을, 꽃에 그 다음에 2번 같이 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그 다음에 3번 같이 꽃으로 디귿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꽃과 꽃다발, 꽃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면 지금 이제 다 표기가 지금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꽃, 플라워라는 그 뜻을 같이 나타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 꽃, 그 플라워라는 뜻을 하나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저 꽃, 예, 그 치읓으로 그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저 꺽쇠 괄호, 예, 즉 발음 기호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저 괄호, 예, 저 표기에 따라서 원칙의 어법에 따라서 이렇게 맞도록 하는 그런 표기를 이제 적도록 한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꺽쇠 괄호 발음에 따라서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괄호에 따라서 예, 그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의사소통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쓰기로 한 것입니다.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예,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죠.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예, 즉 의사소통의 편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의사소통의 편리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쉽도록 예,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예, 그렇게 적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예,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제일 처음 것처럼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꽃이, 꽃나무, 꽃과 1, 2, 3, 4번으로 나누면 1번은 어법에 따라 적는 거고요. 2, 3, 4번은 이제 발음에 따라서 적은 것인데 어떤 것이 제일 좋나요? 예, 이렇게 1번 같이 그렇게 적는 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 뜻을 파악하기 쉽고 의사소통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그 해설 및 정답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혹시 제 또 그 정답을 또 확인하고 싶거나 제가 정답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정답을 확인하고 싶거나 또 해설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해설 및 정답을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글맛 준법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한참 동안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한참 동안이 앞에 게 있고 이제 뒤에 게 있네요. 예, 문장 일단은 단어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단어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한참 동안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한참도 단어고 동안도 단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2항 띄어쓰기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서 한참 동안 띄는 것, 즉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3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을 보시면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자, 외래어 표기법 우리 간단하게 배웠었죠. 1986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외래어 표기법 지금 아마 그 뭐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좀 그 교과서에 약간 좀 실려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문법 교과서에는. 그런데 아마 저한테 처음 배우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 덜 알려진 그런 규정입니다만 어쨌든 외래어를 적을 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후라이팬이 아니라 프라이팬으로 적는다 라는 것, 이건 표기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표기만큼은 그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이게 지금 그 예전에 그 특촬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특수 촬영물의 줄임말인데 저기 좀 일본에서 이제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좀 뭐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 실사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섞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을 특촬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촬물의 좀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나라는 후레쉬맨이라고 들어왔어요. 후레쉬맨.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후레쉬맨이라고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요거 F는 뭘로 하기로 했습니까? 요거는 피읍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아래 저 받침과 그 다음에 뒤에 그 초성으로 들어갈 때는 L 같은 경우는 리을로 적는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L 같은 경우는 리을로 적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아래 그게 없으니까 저 모음이 없으니까 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거는 이제 요 긴 요 발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발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쉬입니까 시입니까? 요거는 시로 적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맨은 똑같고요. 그래서 플래시맨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기가 그 아래 보시면 1, 2, 3, 4, 5, 6 6개가 있네요. 6개 중에 제일 마지막 번이 그게 맞는 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1번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TV에서 이제 방영도 해줬는데 TV에 방영할 때 그렇게 후레쉬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후레쉬맨이라고 하면은 이게 전부 이게 사실 번개인간이란 뜻인데 이게 약간 F가 히읗으로 들어온 버릇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특촬물 자체가 일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발음을 그대로 이제 따다가 후레쉬맨이 됐는데 요거는 뭐 사실은 뭐 애 같은 경우에도 어이로 표기돼 있고 F가 히읗으로 표기된 것이 것뿐만이 아니라 시 같은 경우도 쉬로 표기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프레시맨 있죠, 프레시맨. 요거는 이제 그 신입생 얘기할 때 프레시 신선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하여간 뭐 그 신입생이 어떻게 보면 또 날아다니고 막 이러는 뭐 여기 보면 번개인간들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이제 신입생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표기가 뭐 매우 잘못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3페이지 보시도록 할까요? 3페이지 보시면 제2장 자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자모 이름. 제4항 한글 자모는 스물 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읍, 미음. 그래서 이렇게 한글의 그 글자 이름 있죠? 글자를 이제 자모라고 부르면서 그 글자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자, 요걸 보시면 이게 그 자음에 그 혹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세종대왕이 붙였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사실은 세종대왕이 붙인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이제 1446년에 그거를 만들었고요. 예, 저기 책을 한글을 그 훈민정음을 반포를 했고, 예, 그 다음에 30년 후에 최세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훈몽자회라는 책에서 요 이름을 붙여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세종대왕 당시에는 기니, 디리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30년 후에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이름을 붙여넣게 된 것입니다.